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대충 때우셨나요? 그 습관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의 혈관과 근육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아침밥 때문에 당뇨와 근육 감소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죽이나 시리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공복에 커피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달려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계단을 거뜬히 올라가시고 또 한 분은 엘리베이터 없이는 힘드셨어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목격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아침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내과 전문의 박영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수만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혈당과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을 보면 말이죠. 아침 식사만 바꿨는데도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힘이 좋아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40대 중반까지는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전 진료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손이 떨리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혈당을 재보니 공복 혈당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의사인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 환자분들은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후로 20년 넘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해 왔습니다. 우선 이런 아침 식사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리얼에 우유 부어서 드시는 분, 흰 죽이나 호박죽 같은 걸 드시는 분, 식빵에 잼 발라서 드시는 분,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는 분, 혹시 해당되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전체 시니어 분들의 70%가 이런 식으로 아침을 드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습관이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흔들고 있습니다. 피로와 체력 저하를 유발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때입니다.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고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국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박선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매일 아침 흰 죽을 드셨습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셔서요. 딸이 정성스럽게 끓여준 죽을 감사하게 드셨죠. 그런데 점심 전에 항상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혈당을 재보니 아침 식사 후 급격히 올라갔다가 점심 전에 뚝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서 몸은 점점 지쳐갔고 다리 힘도 약해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침 식사 때문이었던 거죠. 박 씨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아침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죽을 선호하시는데요. 사실 죽은 소화는 잘 되지만 혈당 관리에는 좋지 않습니다. 쌀을 오래 끓이면서 전분이 완전히 분해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시리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한 컵에 들어있는 당분이 캔디 10개 정도와 맞먹습니다. 이걸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아요. 그리고 공복 커피는 정말 위험합니다. 카페인이 공복 상태의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을 일으키고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어지러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카페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이미 높은 코르티솔 수치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이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혈당을 올립니다. 여기에 탄수화물 위주의 아침 식사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정상 혈당이 100에서 140 정도인데 20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급하게 인슐린을 대량 분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서 졸음과 피로감이 찾아오는 거죠. 때로는 정상 범위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어떨까요?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탄수화물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근육을 지켜줍니다. 특히 달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콜린은 뇌 기능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거든요. 이 아세틸콜린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고 혈당 조절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 평균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았어요. 이 정도 차이면 당화 혈색소로 0.5에서 1.0 정도 개선되는 효과입니다. 또한 콩류와 요거트 같은 식품들도 혈당 안정과 포만감 유지에 탁월합니다. 콩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호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 단백질 한 끼가 하루 혈당과 근육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에 근육 건강 측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0대 이후 매년 근육량의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근육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요. 아침에 단백질 25g 이상을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50%나 느렸다고 합니다. 달걀 2개면 단백질 12g 정도 되고요. 두부 반 모면 약 10g입니다. 여기에 검은 콩 두유 한 컵을 더하면 25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실제 사례들을 더 들려드릴게요. 70세 남성인 조철수 씨의 경우입니다. 조 씨는 매일 아침 호박죽을 드셨어요. 부인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죽을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점심때마다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힘드셨습니다. 오후에는 기력이 없어서 산책도 못 하시고 집에서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는 조 씨에게 아침 메뉴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죽 대신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를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드셨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점심 졸음이 확실히 줄었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재검했을 때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개선되었어요. 조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후에도 활기차게 동네를 산책할 수 있다고요. 부인도 남편의 변화에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60세 여성인 이미숙 씨는 또 다른 케이스였어요. 이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아메리카노부터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토스트를 드셨죠. 그런데 속쓰림이 심하고 혈압도 불안정했어요. 아침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공복 커피를 끊고 식후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드시게 했어요. 여기에 바나나 반 개를 추가로 드시도록 했죠. 처음 일주일은 커피 금단 증상으로 힘드셨어요. 두통이 있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는 속쓰림이 확연히 줄었고요. 한 달 후에는 혈압도 140에서 13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이 씨는 이제 아침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라고 하세요. 75세 여성인 최은정 씨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시리얼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배가 금세 고파져서 간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과자나 사탕을 수시로 드시다 보니 체중도 계속 늘었어요. 당화 혈색소도 8.5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최 씨에게 시리얼 대신 귀리와 요거트를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 몇 알을 올려 드시게 했죠.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피가루를 조금 뿌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간식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체중도 3kg 감소했어요. 당화 혈색소는 6개월 후 7.1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도 꾸준히 귀리 요거트를 드시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 82세 남성인 한건강 씨가 계십니다. 한 씨는 혼자 사시면서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귀찮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이나 빵 한 조각으로 때우셨죠. 그런데 점점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셔왔는데요. 검사 결과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했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저는 한 씨에게 매일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메뉴를 알려드렸어요. 삶은 달걀과 두유를 기본으로 하고요. 여기에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한 씨의 변화는 놀라웠어요. 체중이 5kg 증가했고 근육량도 개선되었습니다.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먼저 아침에 드셔야 할 것들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 한 개는 기본입니다. 삶은 달걀이든 계란 후라이든 상관없어요. 스크램블 에그나 달걀찜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두부 반모 정도도 좋습니다. 두부찌개나 두부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는 두부에 간장 조금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 검은콩 두유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반 두유보다 검은콩 두유가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몇 개 올려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정도 많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이나 생선도 아침 단백질로 훌륭합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전부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시리얼은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건강해 보이는 그래놀라도 마찬가지예요. 오트밀은 괜찮지만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흰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는 잘 되지만 혈당 면에서는 좋지 않아요. 현미죽이나 잡곡죽이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 커피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벽을 자극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커피를 드시려면 반드시 뭔가 드신 후에 마시세요. 식빵이나 토스트도 가급적 피하세요. 특히 잼이나 버터를 발라 드시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아보카도나 땅콩 버터를 발라 드세요. 과일 주스도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일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엔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을 6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대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이 시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정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킨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화 혈색소가 0.3에서 0.5 정도 낮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릴까? 아침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더욱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식후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닐 우레아 계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모니터링도 더 자주 하셔야 하고요. 또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제한해야 해요.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해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 주에는 달걀 하나만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기존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둘째 주에는 시리얼이나 죽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시고요. 셋째 주에는 공복 커피를 식후로 미뤄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무리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들의 협조도 중요해요. 혼자서는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메모장에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도 함께 기록해 보시고요. 오전 컨디션은 어땠는지, 점심 전 배고픔은 어떤지 말이에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계절에 따른 실천 팁도 말씀드릴까? 봄에는 죽순이나 두릅 같은 나물을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시면 좋아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봄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나 냉두부를 활용해 보세요.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토마토와 두부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항산화 효과를 내거든요. 가을에는 견과류가 제철이니까 호두나 밤을 활용해 보세요.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거나 달걀과 견과류를 함께 볶아 드셔도 좋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두부찌개나 달걀국을 끓여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겨울 채소를 함께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달걀은 가장 경제적인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예요. 한 판에 30개들이를 사시면 개당 단가는 부담이 줍니다. 두부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입니다. 혼자서 한 모면 4끼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검은콩 두유는 조금 비싸지만 일반 두유보다 영양가가 훨씬 좋습니다. 대용량으로 사시면 단가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릭 요거트는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일반 요거트를 거즈에 걸러서 수분을 제거하면 그릭 요거트가 됩니다. 견과류는 대형마트 할인 때 대용량으로 사서 냉동 보관하시면 경제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한 끼의 단가는 조금 줄이면서 충분히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드시던 시리얼이나 빵보다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어요. 혹시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두부나 검은 콩 두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드셔도 좋아요.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은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무가당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을 올리니까 피하셔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전날 밤에 달걀을 미리 삶아 두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요. 두부도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해요. 아침에 3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릭 요거트는 더 간단하죠. 그릇에 담고 견과류만 올리면 끝입니다.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올리시면 더 맛있어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전날 준비를 충실히 하시고요.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팁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맛있었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편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밥이 혈당과 근육을 동시에 지킨다는 것,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 불규칙한 식사 대신 규칙성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미래를 위해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찾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 역시 7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달걀과 두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진료할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85세의 아침 식사를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도 계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히 가능해요.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3개월 후에는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에 놀랄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실 거예요. 작은 변화를 미루면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아침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건강한 하루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 상태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당뇨나 신장질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혈당 모니터링도 더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